여러분, 돈이 없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소비가 있습니다. 그 순간은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후회로 바뀌는 소비. 웃으며 시작했지만 결국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소비. 특히 우리 60대, 70대에게는 이 5가지 소비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빚내서 떠나는 여행, 보여주기 위한 모임 소비, 자녀와 손주에게 무리한 용돈, 사소해 보이지만 모이면 큰돈이 되는 지출, 그리고 달콤한 말에 속아 빠져드는 위험한 투자까지. 오늘은 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고 평안하게 지켜낼 방법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빚내서 가는 여행. 서울에 사는 67살 김영자 어르신은 몇 해 전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사실 떠나기 전부터 마음 한구석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통장 사정이 빠듯한데 괜찮을까? 하지만 친구들이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라며 웃으며 권하는 순간 결국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말았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시간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행기 창가에 앉아 내려다본 구름, 낯선 거리를 걸으며 찍은 사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눈 웃음소리. 그 순간만큼은 인생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았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우편함 속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그 설렘은 금세 무거운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동안 갚아야 하는 카드 대금, 불어나기 시작한 이자. 그리고 내가 괜히 갔나 하는 후회가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왜 우리는 빚내서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질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가 여행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이 미래의 불안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요. 또 친구들이 다 같이 간다고 하면 괜히 나만 빠지면 뒤처지는 것 같아 억지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써야겠다는 보상 심리도 강하게 작용합니다. 어쩌면 여행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빚내서 떠나는 여행은 결국 즐거움보다 불안을 더 크게 남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빚을 내서 하는 소비의 만족감은 고작 일주일 정도밖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불안이 2~3배로 커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여행을 꼭 가고 싶다면 작은 준비부터 시작해보세요. 여행 전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차곡차곡 모으는 겁니다. 1년만 지나도 100만 원이 모이고 그 돈으로 떠나는 여행은 빚이 아니라 마음 편한 여유의 여행이 됩니다. 꼭 해외가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지하철 1시간 거리의 전통시장, 근교 산책길, 무료로 개방된 미술관만 가도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이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저렴한 당일 여행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합니다. 10,000원, 20,000원 정도만 내면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올 수 있죠. 대전의 박정임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빚내서라도 다녔는데 남는 건 카드빚뿐이더라. 지금은 가까운 국내 여행만 다니는데 마음이 훨씬 편하다. 빚 없는 여행이 진짜 여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은 분명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빚이 아니라 여유 속에서 피어날 때 가장 빛납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산책길, 버스를 타고 30분만 가도 새로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편안할 때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주는 여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여행, 바로 마음이 여유로운 여행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기 위한 모임 소비. 경기도에 사는 72 이남수 어르신은 동창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옷가게를 들릅니다. 옷장 안에는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옷이 가득하지만 막상 모임이 다가오면 또 새 옷을 사고 싶어집니다. 나도 아직 멀쩡하다, 나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요.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아직도 멋지네 하고 말해줍니다. 그 순간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카드 명세서를 펼쳐보는 순간 마음은 또 무거워집니다. 겉으론 당당했지만 속은 오히려 더 허전해지는 것이지요. 왜 이런 소비를 하게 될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겁니다. 또 나와 비슷한 또래들과 비교하면서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친구가 멋진 옷을 입고 오면 괜히 나도 초라해 보이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지갑을 열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니 남아있는 모임 자리에서는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이런 마음이 결국 보여주기 소비로 이어지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4명 중 1명이 모임에서 체면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연구에서는 과시적 소비를 많이 한 노년층일수록 생활 만족도는 오히려 더 낮았다고 하지요. 잠깐의 기분은 좋아지지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이미 갖고 있는 옷을 새롭게 조합해 입어보세요. 옷장을 정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쓸 수 있는 옷이 많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있는 옷을 다르게 입는 것이 진짜 멋이라는 말이 있죠. 둘째, 화려함보다는 깔끔함에 신경 써보세요. 깨끗하게 다린 셔츠, 단정한 머리, 밝은 미소. 이 3가지만 갖추어도 충분히 멋져 보입니다. 셋째, 모임의 본질을 떠올려 보세요. 모임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자리이지 옷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따뜻한 한마디 말, 친구를 챙기는 작은 배려가 오히려 더 오래 기억됩니다. 넷째, 나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옷, 내일은 시계, 그 다음은 여행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갑만 비게 됩니다.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확신이 있어야 보여주기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순자 어르신은 젊었을 때는 모임마다 새 옷을 사 입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으셨죠. 사람들이 결국 기억하는 건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더라. 그 뒤로는 깔끔하게 다려 입은 옷 한 벌로도 당당히 모임에 나가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순자 씨, 참 밝아 보여요. 참 건강해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순간에 빛은 줄 수 있지만 그 끝은 공허함으로 이어집니다. 진짜 멋은 지갑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고 브랜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깔끔한 옷차림, 환한 표정, 따뜻한 한마디 말. 이것들이야말로 모임에서 가장 오래 기억되는 진짜 멋입니다. 세 번째, 자녀 손주에게 무리한 용돈.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살 김정호 어르신은 매달 연금이 들어오면 절반을 손주 학원비로 보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도와줘야지라는 마음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본인은 약값이 부족해 병원 치료를 미루게 되고 생활비가 모자라 친구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베풀게 될까요? 첫째, 부모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손길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둘째,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기보다 돈을 주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못해줬다는 미안함이 있을수록 더 큰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지요. 셋째, 존재감 확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받을 때 부모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직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넷째, 죽음 이후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얘네가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앞서면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챙겨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평균 금액은 월 77만 원. 연금생활자의 가계 구조에서 이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특히 과도한 지원을 하는 부모일수록 노후 빈곤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자녀를 돕겠다는 선의가 결국 부모 자신과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내 목 먼저 챙기기입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의료비를 먼저 떼어두고 남은 돈으로만 지원해야 합니다.
내가 든든히 서 있어야 자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보다 경험이나 시간으로 돕기입니다. 학원비 대신 손주와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어주거나 밥을 챙겨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에게는 돈보다 추억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셋째, 부담 없는 방식으로 돕기입니다. 자녀가 정말 필요하다면 작은 생활비나 물품을 보태주는 정도로만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김치 담갔으니 가져가라는 말 한마디에도 자녀는 큰 힘을 얻습니다. 넷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기입니다. 나도 이제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무리하게 도와주긴 어렵다는 말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오래 곁에 있는 게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는 68세 이순희 어르신은 연금을 받자마자 아들에게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하지만 본인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아들이 되레 죄책감을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 뒤로 대화를 통해 부모도 자기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걸 서로 확인했고 지금은 큰돈 대신 함께 밥을 먹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순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줄 땐 나 혼자만 뿌듯했는데 지금은 서로가 더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와 손주에게 베푸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도 마음 놓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돈보다 더 큰 선물은 내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따뜻한 마음은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네 번째, 사소한 지출의 함정.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커피 한 잔 5,000원, 편의점에서 집어든 과자 한 봉지 3,000원, 노래방에서 잠깐 흥겹게 부른 노래 1만 원. 그때는 이 정도야 뭐 괜찮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작은 지출들이 모여 어느새 수십만 원이 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특히 현금 대신 카드로 긁으면 체감이 덜 돼서 더 쉽게 쓰게 되지요. 지출한 건 금방 잊어버리지만 통장 잔고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지출들이 쌓여 결국 노후 자금을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작은 지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까요? 첫째, 심리적 회피 때문입니다. 큰 돈은 신중하게 고민하지만 작은 돈은 생각하기 귀찮다는 이유로 쉽게 흘려보냅니다. 둘째, 즉각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커피 한 잔, 과자 한 봉지 같은 작은 소비는 곧바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습관처럼 반복되기 쉽습니다. 셋째, 나도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큰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아는 소비니 괜찮다고 여기지만 그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세는 지출 효과라고 부릅니다. 큰 돈보다 작은 돈이 더 위험한 이유는 체감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기관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가계의 불필요한 지출 중 절반 이상이 소액 반복 소비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면 가족과 국내 여행을 두세 번은 다녀올 수 있는 돈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한 달 소비를 기록해보기입니다. 메모장에 내가 오늘 어디에 돈을 썼는가를 적어보면 이렇게 많이 썼다고 하고 놀라실 겁니다. 의식하는 순간부터 지출은 줄어듭니다. 둘째, 현금을 사용하기입니다. 카드 대신 현금을 쓰면 돈이 빠져나가는 실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충동적 지출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소비 대체 습관 만들기입니다.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땐 집에서 내려 마시기, 간식이 먹고 싶을 땐 과자 대신 과일 먹기. 이런 작은 대체만으로도 지출은 크게 줄어듭니다. 넷째, 지출 상한선 정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기본 소비 예산을 5만 원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도 편하고 통장도 든든해집니다. 인천에 사는 71세 박영희 어르신은 매달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사라지는지 의아했습니다.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는데도 늘 부족했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적어봤더니 편의점 간식, 커피,
택시비 같은 소액이 모여 무려 3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카드를 줄이고 현금 봉투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소액 지출을 줄이자 그 돈으로 손주와 여행도 다녀오고 적금도 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돈은 안 쓰면서 왜 돈이 모자라나 했는데 결국 새는 돈이 문제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큰 지출에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작은 지출이 습관이 되면 그게 결국 큰 구멍이 됩니다. 하루 5천 원을 아끼면 한 달에 15만 원, 1년에 180만 원. 그 돈으로는 여행을 가고 건강을 챙기고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소한 지출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여유와 안정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5번째, 고수익을 약속하는 위험한 투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확실합니다. 한 달이면 원금 2배가 돼요. 절대 손해볼 일 없습니다. 원금 보장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런 제안이 더 자주 다가옵니다. 지인 소개로, 교회나 모임에서, 혹은 친척을 통해서. 말은 달콤합니다. 마치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까지 자극하지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처음엔 소액으로 수익을 맛보게 해줍니다. 정말이네 하고 믿게 만들죠. 그러다가 더 큰 돈을 넣는 순간 연락이 끊기고 원금은 사라집니다. 남는 건 배신감과 깊은 후회뿐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질까요? 첫째, 노후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할 것 같아 한 번에 돈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둘째, 익숙한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인이나 친척이 권하면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고 쉽게 마음을 놓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되는 사기가 가장 많습니다. 셋째, 이른 시간을 만회하려는 보상 심리입니다. 젊었을 때 돈 모으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한 방에 벌어야지 하는 생각이 위험한 투자로 이어집니다. 넷째, 정보 격차입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전문 용어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투자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노년층이 금융 사기로 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자의 상당수가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60대 이상 피해자의 평균 손실액이 5천만 원을 넘었다고 하니 노후 자산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라. 금융시장에서 원금 보장은 국가 보증 상품 외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건 거의 100%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투자 전에 반드시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라. 금융감독원 FIN이 홈페이지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금융상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해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잘 모르는 분야엔 욕심을 줄이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경제학자 워런 버핏도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엔 절대 돈을 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기. 국채, 정기예금, 펀드 등 검증된 제도를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노후 자산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천의 73세 박상철 어르신은 지인의 권유로 해외 선물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수익이 들어와서 믿게 되었고 결국 전 재산인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회사는 문을 닫고 지인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다.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사람을 못 믿게 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후에 돈은 잃으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특히 확실하다, 원금 보장이다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빚 없는 삶, 안정된 통장, 그리고 마음 편한 하루. 이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부자 생활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돈이 없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5가지 소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빚내서 가는 여행, 보여주기 위한 모임 소비, 자녀와 손주에게 무리한 용돈, 작은 돈이라 가볍게 여겼던 사소한 지출,
그리고 달콤한 말에 속아 빠져드는 위험한 투자까지. 이 5가지는 순간의 즐거움과 뿌듯함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 지갑이 든든해야 마음도 든든합니다. 내 삶이 안정되어야 가족도 안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지킬 때 진짜 여유와 품격이 찾아옵니다. 여행은 멀리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멋은 새 옷이 아니라 밝은 표정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큰돈이 아니라 따뜻한 시간에서 빛납니다. 노후의 진짜 행복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빚 없는 평안과 지켜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오늘보다 더 든든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